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천회장입니다. 오직 삼성만 좋아해요. 삼성만 사랑하고 상선만 줄기차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삼성 사랑 딱 10년만 하도록 할까요? 10년만 줄기차게 떠들어대고 그때는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따라올 분도 따라오시고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빨리 탈출하셔야 합니다. 빨리 탈출하시면 돼요.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어려워요. 투자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았어. 그냥 뭐 무작정 몰빵하면은 떼돈 버는 줄 알고 막 2배, 3배 벌 줄 알았는데 웬걸 투자하니까 막 다 물려가지고 지금 곡소리 내고 있고 언제 본전 올지 지금 계속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 어떤 분은 삼성전자 2년 투자했다고 투덜거리면서 댓글까지 달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내가 그랬잖아. 단기적인 마인드로 하면은 힘들다고. 하락장 맞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횡보하고 좀 빠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해. 이 시간을 극복해야지. 이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참 힘듭니다. 그냥 어떤 분은 그래. 적금 넣는다. 그냥 보험 넣는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장기보험 넣었다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푹 삭히는 거예요. 그냥 사골전자 될 때까지. 그래서 10년 후에 그때 이제 쓰도록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한 주씩 팔아가지고 쓰는 분도 있을 테고 그냥 배당받아 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수량이 또 많으면은 배당도 쏠쏠해요. 이제 배당금도 오르잖아요. 또 조금씩 오를 거예요.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꾸준하게 우리는 투자를 해가지고 모아야 합니다. 계속 모아야 돼. 그래 젊은 친구들 보니까 알바도 열심히 하더라고. 한 주라도 더 살려고 한 주씩 저는 막 100주씩 200주 사라는 게 아니야.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꾸준히 모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럼 평단가도 낮춰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을 잡아야 돼. 중국을 잡는 우리 삼성전자 이제는 6G야. 6G 5G에서 6G 이제 가속 페달 밟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제드래곤이 좀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사면을 못 받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할 일은 많은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단 통신 인프라는 그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그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 뼈대 기술이야. 뼈대 기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5G에 이어서 6G 시장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이제 선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 6G 포럼을 개최를 해요. 하면서 이동통신 시장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신업계 한 인사가 15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G는 최근에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5G보다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대 50배 빨라. 50배. 엄청 빠르네. 50배면은 5G보다도요. 근데 요즘 5G 때 써보니까 너무 느린 것 같아. LTE도 느려. 어떤 때는 이 통신사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짜증납니다. 짜증나. 아직까지 완벽한 5G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50배 빠른다고 합니다. 그 차세대 통신 기술 뜻하는데 단순하게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기지국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의 개수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홀로그램, 확장현실 하여튼 이런 시대를 열 수 있는 아주 첨단 기술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6G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2030년이 그 6G 상용화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LTE죠. LTE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퍼지 시대가 이제 개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G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된 이후에 10년 만에 또 다른 초고속 통신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10년 만에. 그럼 6G 기술 개발 시초를 따진다면 누구냐? 중국 애들이 의외로 빨랐어요. 중국 애들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화웨이가 이제 글로벌 주요 통신 제조사 가운데 가장 먼저 2017년 6G 연구 개발에 돌입한 게 이제 시작점으로 꼽힙니다. 중국이 통신 기술을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화웨이. 중국의 국가 지식 재산 권국이라고 있어요.
그 국가지식재산권 발전 연구센터 따르면은 6G 관련 그런 글로벌 특허 출원 비중에서도 중국이 전 세계의 35%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한국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한국은 10% 정도.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2020년 무렵에 본격적인 반격이 나서 반격하자! 반격한가? 하여튼 삼성은 2020년 7월 6G 통신 개발을 선언하는 그 6G 백서를 발표를 했고,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 그 전파통신 부문 총회에서 6G 비전 표준화 그룹 의장에 선출이 돼요. 그래서 올 들어서는 이달 8일에 6G 주파수 백서를 발표했고, 6G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연구를 제안한 데 이어가지고 지난 13일이죠. 삼성 6G 포럼을 이제 열립니다. 열어가지고 전 세계 통신 전문가, 이 통신 전문가를 한데 모읍니다. 한데 모아요. 새로운 차원의 그 초연결 경험 시대 구현을 주제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된 6G 포럼에 제프리 앤드루스 미국 텍사스대 교수하고 그 찰리장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그 시니어 바이스 프레젠트라는 분들, 하여튼 존 스미 퀄컴 SVP하고 신병효 서울대 교수, 뭐 이렇게 뭐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업계와 학계의 그 쟁쟁한 전문가들이 이제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미래 기술 논의했고, 그 강연을 맡은 그 탈렉 교수가 삼성 6G 포럼은 이제 막 시작되는 6G 연구를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가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다 평가를 합니다. 그 차세대 통신 사업은 이 부회장이 직접 챙기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인데, 이 부회장이 2011년부터 5G 기술 연구를 전담할 그 차세대 통신 연구개발 조직 신설을 지시하는 등 삼성의 차세대 통신 사업 육성을 강조를 해요. 그 삼성이 2019년 삼성 리서치에 차세대 통신연구센터 설립해가지고 5G 경쟁력 강화를 하고요. 6G 선행 기술 연구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한데도 다 이 부회장이 구상이 반영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이 통신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가 봐. 통신 쪽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그 삼성 리서치를 방문했죠. 그래서 6G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현황을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 변화를 읽어서 미래를 선점하자고 언급을 했고,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그 열린 기업의 간담회에서도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라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2020년 그 미국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 버라이즌에 7조 9천억 정도 규모의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이달 초에 미국 4위 이동통신사죠. DC 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이상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합니다. 또 전에 한번 언급했죠. 하여튼 이 과정에서도 이들 통신사 CEO와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을 진척시킨 게 바로 이 부회장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미국의 화웨이 그 제재와 맞물려 가지고 삼성전자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연달아 5G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을 하죠. 그 두각을 나타내면서 6G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5G하고 6G 사업을 직접 챙기는데 이어서 굵직한 성과가 이어지면서 차세대 통신 사업이 갤럭시 신화에 버금가는 이재용 시대의 플래그십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가 먹거리다. 내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재용 아재가 열심히 잘 할 것 같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